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현대인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게 일상이죠. 하루 3끼 식사 준비에만 평균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알만 먹으면 한 끼 식사와 완전히 똑같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알약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요리할 필요도, 식당에 갈 필요도 없다면? 오늘은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고 가실게요. 첫째, 과학적으로 정말 가능한지와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둘째, 식품 산업과 사회 구조에 미칠 엄청난 충격. 셋째, 인간의 식문화와 심리적 변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미래 모습입니다. 먼저 과학적 가능성부터 봅시다. 정말로 한 알의 알약으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합니다. 미국의 나사는 1960년대부터 우주 비행사용 완전 영양식품을 개발해왔고, 현재는 알약 크기로 하루 필요 칼로리와 영양소를 모두 담는 기술이 실현됐습니다. 핵심은 나노 캡슐화 기술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나노 크기로 압축해서 하나의 알약에 넣는 거죠. MIT 연구팀이 개발한 멀티레이어 캡슐은直径 1cm, 알약 안에 2000칼로리와 50가지 영양소를 담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차 방출 기술입니다. 알약이 위에서 장까지 이동하면서 단계별로 다른 영양소를 방출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탄수화물은 30분 후, 단백질은 2시간 후, 지용성 비타민은 4시간 후에 흡수되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네슬레 연구소의 2024년 임상실험에서는 더욱 발전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개인 맞춤형 영양 알약을 제작해서 각자의 나이, 성별, 활동량에 맞는 정확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칼로리 밀도입니다. 일반적인 한 끼 식사가 600에서 800칼로리인데 이를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알약에 담기 위해서는 극도의 압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알약이 골프공 크기 정도가 되어야 해요. 또 다른 문제는 식이섬유입니다. 장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는 부피가 커서 알약에 넣기 어렵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식이섬유 없는 영양 공급은 장기적으로 소화기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흡수율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연식품의 영양소는 다른 성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흡수되는데, 인공적으로 조합한 알약에서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와 철분은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되는데, 알약에서는 이런 복합적 작용을 구현하기 복잡하죠. 그럼에도 과학계는 낙관적입니다. 구글의 자회사 칼리코는 2025년까지 완전한 식사 대체 알약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의 CJ 제일제당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런 기술이 실현되면 우리 몸과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간 절약입니다. 하루 3끼 식사 준비, 섭취, 정리 시간을 모두 합치면 평균 3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모두 자유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1년이면 1095시간, 평생으로 치면 약 10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몸이 이런 변화를 견딜 수 있을까요?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의 2024년 실험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3개월간 식사 알약만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의 소화기관이 현저히 위축됐다는 겁니다. 위 크기가 평균 40% 줄어들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70%나 감소했죠. 더 심각한 건 턱과 치아의 변화입니다. 씹는 행위가 사라지면서 턱 근육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실제로 6개월 후 참가자들의 턱 근력이 평균 55% 감소했고, 치아 건강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침분비량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구강 건조증과 충치가 급증했죠. 영양소 흡수 방식도 문제입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은 수만 년 동안 고체 음식을 처리하도록 진화했는데,
갑자기 알약만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버드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같은 영양소라도 자연식품에서 섭취할 때보다 알약 형태로 먹을 때 흡수율이 30에서 50% 낮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맛과 냄새를 못 느끼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후각과 미각은 뇌의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식사 알약만 먹는 사람들에게서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진대사도 문제가 됩니다. 씹고 삼키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하루 총 칼로리의 약 8%인데 이것까지 없어지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수 있죠. 정확한 칼로리와 영양소 조절이 가능해서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 실험군에서는 혈당 수치가 40%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알약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서 음식 알레르기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사회 전반에서 시작됩니다. 식품 산업의 붕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 식품 시장 규모가 연간 8천조 원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부터 식품 가공, 유통, 외식업까지 연쇄 붕괴가 시작되죠. 한국만 봐도 충격적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15%인 400만 명이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요. 농민 150만 명, 식당 종사자 200만 명, 식품 가공업체 직원 50만 명 모두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특히 외식업계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전국 60만 개 식당이 문을 닫고 배달업계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요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도 동네 분식집도 모두 똑같이 위기에 처합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채소, 과일 재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서 농촌이 완전히 공동화됩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농업 문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아예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산업도 생겨납니다. 식사 알약 제조업체가 급성장하고 영양소 분석 기술과 맞춤형 알약 제조 기술이 혁신을 이루죠. 개인의 유전자와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알약 시장이 새로 열립니다. 의료비 절감 효과도 엄청납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질병이 사라지면서 국민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환자가 급감하고 의료 시스템 부담이 대폭 줄어들죠. 부동산 시장도 변합니다. 주방이 필요 없어지면서 주택 설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부엌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같은 면적으로도 더 넓은 거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 변화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와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문화의 소멸입니다. 수천 년간 인류 문명의 핵심이었던 음식 문화가 사라지는 거죠. 김치, 불고기, 떡국 같은 전통 음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된장찌개 같은 추억도 다음 세대에는 전해지지 않아요. 가족 관계도 변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며 대화하던 시간이 사라지면서 가족 유대감이 약화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요리하며 배우던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없게 되죠. 사회적 관계도 달라집니다. 회식, 데이트, 비즈니스 미팅에서 식사가 빠지면 어색해집니다.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말도 의미가 없어지고 맛집 탐방이나 요리 취미도 사라지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새로운 취미의 등장입니다. 식사 알약을 먹는 미래 사회에서는 진짜 음식 먹기가 고급 취미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지금의 클래식 자동차나 바이닐 레코드처럼 소수만 즐기는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죠. 심리적 스트레스도 문제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위안의 수단이기도 한데 이런 기능이 사라지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킨 먹고 싶다, 라면 땡긴다 같은 감정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미래가 올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회적 수용성이 관건입니다. 인간의 식욕과 음식에 대한 욕구는 생존 본능과 직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완벽한 대체제가 나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식사 알약의 미래는 어떨까요? 완전한 대체보다는 보완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쁜 아침이나 야근할 때는 알약으로 때우고 여유로운 주말에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방식으로 말이죠. 마치 인스턴트 커피와 원두 커피가 공존하는 것처럼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주여행, 재해지역, 의료 현장에서는 식사 알약이 생명을 구하는 필수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의 즐거움과 문화적 가치는 여전히 소중할 것 같습니다. 효율성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감성적 욕구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 절약을 위해 식사 알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가설을 다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